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난 선미수 선생님 참 생각을 하면은, 야, 내가 감동받았어요. 제가 왜 왜요? 감동받았나 그러면은, 제가 분명히 한 2주, 한 3주 됐나? 이 장성스쿨이라는 게 있더라. 이런 장성스쿨 교육 내용이 있더라고 내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셨어요? 엄마 아버지를 이 장성스쿨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야, 어떻게 그 마음을 내시게 돼서요? 참, 그 말씀 한번 듣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마주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는 동안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친정 부모님께 돌아보니까 제가 뭘 베풀어 드리고 해 드린 게 없어서 장생스쿨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마음이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해외여행을 남들은 보내드리는데 저는 이 6박 7일 일주일을 해외여행 보낸다 생각하는 마음이 그냥 가볍게 들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이 아니라 인생여행을 보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엄마한테 엄마 가자 하고 통보를 하듯이 그냥 결제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결제도, 그, 엄마 혼자만 가신 거고 아버지도 가셨잖아요. 네, 두 분이 다 가셨어요. 예, 조금 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뭐 물건 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정도는 다 쓰고 오더라고요. 그 1인 한 사람당 일주일이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고급스럽게 해외여행을 일주일 다녀온다는 생각으로 보내드려서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부담스럽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쉽게 결정을 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요새 우리 보면은 이제 뭐, 우리 세대 엄마 아버지 혹시 연세가 얼마나? 아버지 87세, 오, 그리고 엄마는 84세. 적지 않은 연세인데요. 더군다나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니까 피부도 까마잡잡하시고 뭐 낯선 곳에 가서 어떻게 공부하냐 이러고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무조건 가서 처음에 들어가서 재미없으면 왓비리끼다 하고 협박을 할 정도였거든요. 일단 가시면 다 적응할 거다 하고 막 계속 얼르고 달래고 진짜 애 다루듯이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하십니다. 왜냐면 시골에 그래 평생 농사만 시골에서 앉아서 진짜 짓던 분들이 어디 떨어져서 뭐 어디 여행을 가는 것도 사실 뭐 2박 3일도 쉽지 않는데, 그렇죠. 예? 친구하고 어디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 분을 어디다가 하게 거기가 물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 이 천안인데 거기가 어 무슨 큰 맥주 회사, 우리나라 유명한 맥주 회사의 그 물을 거기 길러서 물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산세가 좀 보통 산세가 아니더라고요. 그 교육 장소가 철안인데, 그래서 나도 거기를 좀 남다르게 보고 지나고 다녔는데, 저도 그런 어떤 이제 풍수지리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부모님이 일찍 어디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은 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누님이 벌써 하면 70, 뭐 넷, 우리 자형이 70 하면 원래 7 이래 되니까 우리 자형도 지금 쓰러져 가지고 뭐 중환자실 한번 몇 달 전에 다녀오시고 이래가지고 그런 마음도 있고 한데 그냥 뭐 이 돈을 떠나서 가라 그러면 잘 가겠습니까? 어떤 그러면 교육을 잘 받고 오셨네요. 그렇게 처음에 낯선 곳이라고 엄청 두려워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가서 노냐 이랬는데, 처음에만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답답하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재밌다. 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그런데 마지막 졸업하는 날은요, 일주일이 하루 같았다고.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다 오겠더라. 이렇게 하셔서 진짜 제가 보내드린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막 지인들한테 막 소개해주고 싶거든요.
진짜 해외여행 가지 마시고 인생 여행 가세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 지금 이제 80대라 그러면 보통 형제들이 그쵸. 보통 이제 뭐 손미숙 선생님께서도 뭐 거의 60이 된 나이 뭐 네네. 나이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은 60대가 돼 가는 나이인데 그러면은 몇 남 몇 여세요? 저는 오빠, 저, 남동생, 여동생, 이남 이녀거든요. 그런데 형제들도 다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 인생 여행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노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에 관심이 미리 옛날부터 많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니까, 나의 인생을, 노년을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너무 아깝다. 기가 막히게 이렇게 살다 갈 수는 없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생기니까, 일단 저는 아직까지 너무 젊은 것 같고, 이제 만 60세가 넘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제가 조금 나이가 모자라서 저는 아직까지 기회가 안 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기회를 체험을 하고 가시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마무리하시겠다는 생각에서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네. 그 장생이라 하니까 네. 그냥 내가 뭔가 가고 싶은 거요. 제가 63년 터키 때거든요. 만 나이로 그냥 부르는 나이로 만 나이로 62살이 됐는데 그래서 그 자격이 되시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저 장생 스쿨 그냥 누가 하라 그러지도 않는데 저는 그냥 등록을 해버렸어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때 내가 알기로는 6차 과정, 예를 들어 6개월 과정, 금, 토, 일. 그래서 6개월 과정도 있고. 2박 3일씩 이제 6개월 가는 그 과정은 제가 알기로 500만 원. 그리고 지금 엄마 아버지는 300만 원짜리 이제 일주일 동안은 300만 원. 6박 7일. 예, 6박 7일. 그게 이제 시간이 안 되고 이제 다달이 시간을 못 내고 이제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네. 6차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러고 이제 엄마 아버지 같이 이제 시골에서 일부러 올라와 천안까지 와야 되고 하니까 아예 그런 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아마 그 300만 원짜리가 생겼는가 봐요. 근데 저는 그래서 1기로 들어가겠다 하고 2월 달에 들어가겠다 하고 1월 달에 결제까지 다 했는데 뭔가 시간적으로 차고 돈은 내놓고 원서를 안 써가지고 이게 그렇게 누락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락이 돼가지고 못 간 기회를 거예요. 놓치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결제하고 빨리빨리 신청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2기로 밀려가지고 이제 3월 28일 날 들어가는데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난 이 장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좋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은 태어나서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잖아요. 그 단어가 너무 좋아서 저는 10년 전부터 나름대로 인생 후반을 준비해 왔는데 장생이 오래 산다는 건가요? 장생 어떻게 왜 관심이 가셨어요? 저는 왜 이 관심이 갔었나 그러면 장생이라는 게 각자마다 어떤 이제 집안의 어떤 DNA에 따라 명이 뭐 이제 우리 부모 나이로 따지면은 1950년대 평균 수명이 50살이 났더라고요. 지금은 그런데 조사해 나온 걸 보니까 어떤 기사를 봤는데 여자들은 91세. 오, 엄청 길어졌네요. 예, 지금 우리 평균 나이가 그렇게 길어졌어요? 2025년 3월 오늘 12일이잖아. 지금 물론 뭐 좀 이제 항상 조사는 지나서 버리는 거니까 어떤 간에 지금 현재 여자는 91세, 남자는 86세. 너무 많이 평균. 올랐다.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들은 평균 수명이 50일밖에 안 됐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원래 101살인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 어릴 적에 보면은 시골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60까지 한갑 때는데 한갑 잔치하고 막 오래 살 때가 막 능마 태워가지고 캐리라 칭칭 나냐 하고 막 그렇게 살고 참 이제 죽어도 영한이 없다 이랬는데 그런 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살던 대로 그냥 먹고 놀고 즐기고 이렇게 살기에는 그래서 좀 이제 유익한 노년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장생이라는 게 제가 어떤 느낌이란다 그러면은 누구는 이제 태어나서 한 시대에 태어났지만은 우리 보니까 우리 친구가 벌써 하면 중풍이 온 애도 있고
당뇨가 가지고 발가락 자른 애도 있고 또 퇴직하는데 인생 후반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연봉 1억씩 받던 애들이 뭘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고 우울증이 왔는 애도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준비가 안 되니까 예. 덜컥덜컥 덤비는 게 노년이잖아요. 돈이 있어도 그러고 노화가- 남자들 세대들은 우리 할 수 있는 게 기껏 뭐지 우리 서울서 봤을 때는 뭐 택시 아니면 용달 뭐 안 그러면 아파트 경비 뭐 건물 건축 관리 이런 거 뭐 어쨌든 남자들 그런 거밖에 없어요. 어쨌든 일은 뭐 이것저것 주어지는 대로 하는 거지만 아 그래서 장생이 제가 왜 장생을 이걸 생각했나 그러면은 건강을 챙기고 오래 살고 이게 아니고 예. 뭔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오고 60평생, 70평생, 89평생 어떻게 살아온지 한번 정리가 정리는 필요하고. 하고 그래도 이 세상을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그렇죠. 어떤 학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딱 장생을 들었을 때. 사람은 나면 아니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나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우리 자식 둘 막 셋 요거밖에 못 남겼잖아요. 근데 그 내 인생이 그래도 자식은 낳았지만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려면 뭔가 계획이 돼 있어야 되고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코스로 정말 장생 스쿨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보니까 이제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다들 그래도 경제적으로 돈이 여유가 있고 부모들도 평생 뭐 진짜 살아가지고 아파트 한 채 마련해 놔놓고 보험 들고 적금 들어놓은 거 있는데 어른들이 자기 돈 자기 못 쓰잖아요. 그래도 자식들 잘 됐으면 해서 그래도 잘 되면 근데 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못 쓰는데 지금 이제 아니 잘 되면 뭐 명품 살라 하고 맛있는 거 먹을라 하고 해외 여행 갈라 한다니까요. 근데 손미숙님 네. 같은 경우는 손미숙 선생님께서도 부모에 대한 그런 어떤 진짜 유럽 여행이나 어떤 뭐 진짜 어떤 남미 저런 쪽에 우리 일반적으로 보내는 효도 관광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겠어요. 다 있죠 누구나. 근데 그거하고 분명히 질적으로 다른 어떤 이 장생 스쿨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행과는 좀 다른 나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만한 또 그래서 연세가 선택을 했던 거고 또 흔쾌히 부모님이 좀 불편해 하시고 두려움을 가지고도 들어가셨지만 졸업하는 시간에는 일주일이 하루같이 짧았다. 너무 즐거웠다.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냐. 너무 만족스러워 하니까 저는 주위에 막 계속 입으로 입소문 내고 떠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도 좀 보니까 체험하시고 그런 가슴이 활짝 열리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제 이남 이녀인데 우리 누님이 이제 52년생이니까 74살이 되고 우리 형님은 70 하나고 저는 이제 63살인데 또 내 여동생이 60살이고 시골 형님이 좀 어려워가지고 돈 좀 이렇게 해보자 저래 해보자 하는 것도 사실 합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죠. 아마 어떻게 쉽지 않죠. 손미수 님도 이러한 거를 아마 형제들이 모여서 뭘 결정을 했더라면은 못하죠. 아메 뭐 아까 몇남 몇녀 그랬어요. 우리 이남 이녀인데 저 혼자 그냥 해서 보냈어.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다르잖아요. 어? 누말 따라 뭐 건강만 생각하는 사람 뭐 나는 평생 돈이 쪼달리고 산다고 해서 돈이 뭐 없는 게 아니고 돈이 넉넉하게 있어도 못 쓰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이제 돈을 쓰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선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여지기 위한 걸 하면 막 지금처럼 살던 대로 살면 되는데 보여지기보다 이제 70, 80이 되면 나를 돌아봐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냥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선택은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한 달, 두 달, 1년 좀 늦게 돈을 모은다 생각하면 형제들하고 이 어려운 결정을 상의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 단독적으로 그냥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쉽지는 물론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또 이게 장생에 와닿은 게 이제 손미숙 선생님처럼
저는 일찍이 조금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인생 후반을 이제 준비해 왔던 부분도 있지만은 왜 우리가 이 장생 스쿨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 1906.25 전쟁 이후에 이제 우리가 뭐 베이비붐 세대 그러잖아요. 나이가 지금 70, 80 된 분들이 진짜 하루 끼니도 걸러가면서 뭐 독일 아오지 탄광 갔다 오고 베트남 전쟁 갔다 오고 뭐 독일 간호사 갔다 오고 이랬던 분들이 이 나라를 이만큼 먹고 살게끔 해놨는데 그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작년 12월 기준으로 1,000만 인구가 되어간다. 1,000만 인구. 근데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진짜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모르고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치매 뇌경색이 와서 이 도시에 보면 요양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실질적인 거 진짜 인간이 어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국가에서도 또 어떤 기업에서도 뭐 부모 형제간에서도 이 마련이 제도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저 그냥 병원 가서 처방 내려가지고 뭐 수술 받고 약 먹고 이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장생의 이 아마 프로그램이 이 한 업체를 내가 이제 잘 아는데 아마 어떤 그런 이 정신 물질 세계에 넘나들면서 어떤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어떤 뭔가 깊은 내면의 어떤 심신 그런 어떤 교육이 있었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다 장수 시대가 돼 있고 하면 일본도 그렇게 선진국 사회되지만 노인 문화를 해결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 옛날에 제기차기, 뭐 윷놀이, 그리고 이게 공기놀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대요. 그래서 뇌를 깨우고 균형 감각을 깨워주고 살려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앙증맞은 유치원 모자들 끼고 그리고 가방도 메고 막 이러고 더 즐겁고 행복한 건 담임 선생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았는데 그런 동심으로 다시 유아틱하게 돌아가서 체험하고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하루 종일 댄스하고 춤추고 놀고 정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좋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식사가 너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좋은 물에. 예, 최고급 식사라고 할 정도로 최고급 호텔 식사 뭐 이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그 엄마가 마지막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서로 학생들끼리 하신 말이 여자들은 눈만 뜨면 뭐 해 먹지를 고민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밥 걱정, 가족 걱정을 한 번으로 안 한 그 행복감이 최고였다고 하는데요. 야, 방 따끈따끈하지.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마음대로 놀고 웃고 했는데 이제 집에 가면 어떡하지? 이러고 막 서로 여자들은 걱정을 했다 하더라고요. 안 가고 싶다.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고달픈 인생이지만 이런 잠시 쉼을 선택해서 가서 좀 나를 위해서 좀 휴식을 취한다는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도 가서 좋은 경험을 좀 하면 좋겠다 싶네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제가 TV에서도 본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어떤 장생해춘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30년 전으로 이제 되돌아가서 이제 지금 예를 들어 나이가 80인 것 같으면은 이제 50대 기준으로 해서 막 그러니까 그 지금 오신 분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입학생들이 뭐 지팡이 짚고 오신 분들도 있고 네네. 그런 거리도 저쪽 못하는 분들이 휠체어도 타고 와가지고도 이번에 엄마랑 같이 등록하셨던 분들이 제가 첫날 등록할 때 모셔다 드리고 졸업식 날 가서 참석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팡이 짚고 허리가 기억자고 막 이런 분들도 오셨어요. 괜찮아요. 마음만 있으면 시간만 낼 수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보세요. 일단 가보시면 그냥 내가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행복은 그냥 내가 습관처럼
그 누리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선택해서 가보세요. 저는 그- 그 말밖에 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으면은 나이 먹으면 연세 드시면 제일 문제가 이제 치매, 뇌경색, 예?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나이가 70, 80이면은 뭐 나이를 떠나서도 요새는 보면은 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는 시대라 이 보면은 어떤 이 두뇌 쪽으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뇌가 그 중풍치매 음, 뭐 이렇게 즐겁게 웃고 운동하고 게임하고 이러다 보면 뭐 슬프고 우울하고 뭐 뇌가 멈춰서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런 프로그램이 다 6일 동안 다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의 병적, 마음의 병적으로 오는 것들이 다 그 어떤 생각 때문에 그게 이제 병들이 온다는 건데 그 어떤 이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서 그런 어떤 진짜 신나고 행복했던 걸 막 떠올리면서 살다 보면은 보니 그때 TV에도 어디 보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명된 것들을 어떤 이 프로그램에 많이 적용시키는 거 봐요. 그래서 참 아무래도 뇌 과학적이고 뇌 교육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뇌 굳어 있는 뇌를 깨워주고 유연하게 만들고 그리고 같이 통합해서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마지막에 막 끄달려 가고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요양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노후를 계속 선택하고 가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내 삶의 주인으로 나는 건강을 선택할 거야.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이러면 그 선택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장생 스쿨에 내가 마인드도 바꿀 수 있고 뭐 생각 자체를 좀 더 그 나는 뭐 늙은 나이 이 나이에 이게 아니라 여기서 취지가 마이너스 30살이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30살이면 엄마 나이가 84세고 87세였잖아요. 그러면 54세, 53세가 되는 거예요. 57세, 54세 이렇게 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 나이면 못 해먹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신감도 생기죠.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 엄마 아버지 사진상으로 내가 한번 봤는데 네. 와. 더 젊어지셨어요. 어. 장생 스쿨 다녀오시고 더 젊어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참 뭐 6차 가정, 6개월 가정은 500만 원이고 6박 7일은 300만 원인데 거기 이제 먹고 자고 하는 음식이나 어떤 숙식비나 이런 거 계산해 볼 때 저는 상업을 38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 나 보면은 저는 또 그런 계산을 잘 나오니까 야 굉장히 싼 거구나. 안 그래도 거기 오셨던 참가한 학생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세상 속에 무슨 프로그램 좀 괜찮은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몇백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교육비 300만 원에 펄펄 끓고 뜨끈뜨끈한 방에서 재워주지 삼시세끼 밥을 손도 깐다가 안 하고 차려놓으면 가서 먹기만 하지 공부시켜주지 놀아주지 어디 가서 이런 대우를 받겠냐. 그래서 돈 300만 원 하나도 안 아깝다 막 이렇게 근데 말씀하셨다고 거의 뭐 하더라고요. 1대1 트레이너라 그러나요? 네네네. 이 장생 스쿨 학생들 한 분한테 젊은 3, 40대들이 다 네네네. 이렇게 다 붙어서 거기 1대1 붙어서 뭐 관리해주고 이제 가해하듯이 그렇게 한다며요. 반도 나누어서 이렇게 반, 세 반, 네 반, 다섯 반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니까 담임 선생님 계시고 조교 학생들 계시고 이러니까 뭐 지팡이 짚는 분, 제대로 못 걷는 분들을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 뭐 60대, 70대, 80대 있으면 자제분들이 뭐 20, 30대 이래 되는데 이거 효도 상품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효도 그러니까 상품으로. 저처럼 예. 부모님한테 해드린 게 없어서 마음에 빚이 있다. 좀 늘 고맙고 죄송스럽다 싶으면 사실 80대 뭐 70 중반 이후만 해도 해외여행을 가거나 국내 여행을 가도 도움이 없이 그 자식이 동행하지 않으면 어디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늘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는 가서 모셔다 드리기만 하면 일주일 내내 케어가 되잖아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정말 효도 상품으로 장생스쿨만 한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이 지금 보면은 고령화 사회가 고령화 됐잖아요. 사회로 가는데 어떤 네. 정치적으로나 어떤 사회에서 다 해결할 수가 사회에서 없어. 해결해야 되는데 네, 그건 해결할 수가 어떤 없어요. 참 자기 어떤 욕심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만 대립하고 시끄럽잖아요. 어? 우리가 진짜 해결될 것은 안 하고 사실은 우리 근데 스스로가 내가 내 내 인생을 스스로가 내가 관리하면 돼요.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에 기대지 말고 내가 스스로 현명하게 지혜롭게 돈 쓰고 내 건강 내가 스스로 챙기며 그냥 같이 부강해지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나라에 기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 똑똑해야 되는 네, 거지. 그쵸. 우리 국민 스스로가 내 개인이 똑똑해야지. 언제 이렇게 위에 우리가 말하는 뭐 그죠? 정치한 사람들 생각하고 있다가는 진짜 그쵸. 뭐 쪽박 찹니다. 일단 그렇지 우리가 돈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하잖아요. 건강이 최고로 하는데 건강 속에 보니까 유엔 보건기구에서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육체적, 정신적, 신체적? 아니 그거 아니지. 영적까지 되는 거잖아요. 아, 영적 예, 그러니까. 예. 그게 다 그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겠다. 그런 큰 뜻도 가지고 이 교육에 어떤 그런 내용이 그렇죠. 있으신가 봐요. 어떤 개인의 어떤 건강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보통 이제 뭐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애쓰잖아요. 이 기업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공생 우리가 세상을 공생하는 그런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장생스쿨은. 자, 우리 다 같이. 자,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자, 아니, 노년에 그 외롭고 쓸쓸하다 타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공생스쿨을 한 번쯤 관심을 갖고 그냥 다른 데 쓸 돈이 있으시면 여기다 등록해서 다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장생스쿨, 공생스쿨 비슷한 말이네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그렇잖아요. 제 스스로 건강해야 부모님도 건강하고 부모님도 건강해야 자식도 건강하잖아요. 자, 이 건강한 부모님이 건강한 게 자식들은 그냥 늘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살잖아요. 선미숙님께서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부모님도 그런 또 DNA를 또 물려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만 보낼 게 아니라 이웃 사람들한테도 같이 이렇게 건강했으면 좋겠다 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좀 엄마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했던 게 시골 분들 아니 어르신들은 누구나가 내 아들밖에 안 하잖아요. 뭐 돈 조금 생기면 딸은 아예 뒷전이고 그 큰아들한테 다 물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돈 좀 있으면 큰아들만 주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그 어떤 할머니가 박스를 주어서 사회에 무명으로 이름도 밝히지 않고 기부를 하셨다 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도 갑자기 가슴이 막 이만큼 따뜻해지고 사랑이 많아지셔갖고 세상에 기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엄청 기대되죠? 그럼요. 다음에 3월 28일 날 가시면 더 큰 사람이 되실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서로 나눠야 된다 하잖아요. 웅크지고 그쵸. 웅크짓고 있다가 가셔봐야 자식들이 서로 부모들 싸운다니까요. 돌아가시면은 요새는 옛날같이 장남한테만 물려주던 세대도 아니고 서로 싸워요. 다 서로. 나누잖아요, 그죠? 네. 뭐 오빠는 대학까지 나왔잖아, 뭐 동생은 사바다 말아먹었지 않느냐, 뭐 요즘은 그런 거 안 통해. 무조건 1대1대1대1이라고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재산 합의가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니야, 요즘은 1대1대1이어서 싸울 일도 없다니까요. 자격만 막 자기 주장만 하니까 싸울 일 만들지 말고 내가 썩어 죽자. 저는 그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따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준 것도 모르고 했으니까 그거 가서 들었겠죠. 그 비용이 300만 원짜리다. 네네네. 아무것도 모르고 가셨어요. 그냥 제가 등록해서 그냥 우리 엄마는 해지하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 해약하면 그 위약금을 물어야 돼서 손해가 막 심해. 절대로 해약을 할 수 없어. 막 그렇게 반강제로 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못 이긴 척하고 따라오셨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시작은 어떻게 됐건 일단 가보시라니까요. 가보시면 가슴이 이게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나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건국 이념이 그랬잖아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막 그러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홍익인간 이화세계 그 건국 이념 그거는 때문에 교육법에 있는 건데요. 건국 이념, 우리나라 헌법에. 건국 이념. 그러니까 아, 건국 이념. 이념이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좋은 취지인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속담도 되게 그런데 많아요. 보니까요, 예. 돈이라는 부분은 통장에 돈이 내가 10억이 있어도 내게 아니에요. 몇백만 원 쓰는 거 hin제간에 이해타산이 잘 안 맞더라. 그래서 내가 그게 봤을 때는 아니야. 통장에 몇 억이 있어도 내가 안 쓰면 내 돈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써야지 내 손미숙님 돈이지.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그런 마음이 아버지 엄마하고 잘 통해서 그냥 아버지 엄마하고만 콩당콩당 했으니까 이게 됐지. 만약에 오빠한테 얘기하고 상의하면 안 돼요. 예, 이게 아마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뜻이 큰 마음이 엄마 아버지를 또 감동시켜서 앞으로 또 그런 더 좋은 일들이 많이 그렇죠. 일어날 것 같네요. 저는 제가 지금 나이가 60인데요. 이 나이 먹도록 제일 잘한 일이 이번에 엄마 아버지 장생 스쿨 거기다 보내드린 그런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그래서 두 분이 다행히 너무 좋아하시니까 가슴도 뿌듯하고 정말 잘했다. 손미수 내가 좀 덜 써도 괜찮다. 막 이런 마음으로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가려고 하면은 보니까 그저 아까 6개월 과정은 이미 하면 인원이 다 차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6차 과정은 6개월 과정은 그냥 인기가 7월 있어서, 달부터고요. 막 몰려 있어갖고 그리고 빨리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 그랬어요. 300만 원짜리 저 6박 7일은 보니까 4월 30일 계속 지금 밀려요. 네네. 그러고 인원을 막 최대한 이제 기수별로 많이 넣는 게고 한 기수가 뭐 이렇게 한 60명 정도 이렇게밖에 안 맞는가 보더라고요. 60명 아니야. 이번에 20명, 30명밖에 안 됐다니까요. 아, 그 1대1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렇구나. 어쨌든 그래서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야 이제 한두 달 후에 그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세한 신청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밑에 자막에 전화번호 남겨 놓을 테니까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은 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다 장생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그래.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년이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장생스쿨 학생으로 가입시다. 고고. 해외여행 보내드리려고 하신 분들 장생 스쿨 학교로 내가 보니까 장생 스쿨이 우리가 말이 유치원? 노치원. 유치원이 아니라 노치원. 노치원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고 뭐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시면은 전화 주십시오. 우리 시골 소년 이 채널에 와서 제가 오늘 마음껏 떠들었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